왜 내가 하는 일은 불안할까? 왜 내가 하는 일은 잘 못하는 것 같고 남한테 확인을 받아야 될까? 그런 불안한 마음, 오늘은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생각하는 즐거움, GC채널 LBC 소장 임철웅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생각하는 즐거움, GC채널 LBC 임철웅입니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제가 얼마 전에 심리상담을 했던 내용 중에 일부를 좀 말씀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저한테 개인적으로 상담을 많이 받으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가진 불안 증세 중에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만한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어느 한 분의 상담이라기보다는 이와 비슷한 상담을 제가 많이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는 불안이구나. 그래서 오늘은 그에 대한 좀 생각하는 방향을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우리가 뭐 직장 생활을 하든 아니면 학교 생활을 하든 굉장히 많은 불안을 느껴요. 근데 그 불안한 나는 것이 우리가 이제 시험을 보기 전날 두렵다 이거랑은 다른 거거든요. 내가 잘하고 있을까? 잘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 그에 대한 불안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뭘 하고 계속 누군가한테 확인을 받아야 안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내가 공부를 하고 내가 시험 범위를 분명히 들었는데 옆 사람한테 옆에 친구한테 이 시험 범위 여기 맞아? 맞다고 했어. 그러면 네가 말한 게 여기 있지? 이제 계속 뭘 확인하는 거야. 옆 사람이 짜증을 내죠. 언젠가는. 이게 직장에서도 그렇고 회사에서도 그렇고 회사가 직장이죠. 직장에서도 그렇고 학교에서도 그렇고 집에서도 그렇고 계속해서 누군가한테 확인을 받고자 하는 그런 심리. 혹시 내가 혹시 실수를 한 적이 없는지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근데 이런 식의 실수는 실은 실수라고 하기엔 한 번 시작되면 점점 더 강화되는 방향으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딱 그렇게 실수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한 번 무언가를 확인하고자 하는 생각이 들면 계속해서 그걸 확인해야 되는 거죠. 계속해서 무언가를 확인해야 되는 심리가 생겨버리는 거죠. 근데 이렇게 내가 무언가를 확인하고자 하는 심리가 실은 나에 대해 자신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이런 원인은 둘째치고 이 상황을 한번 떠올려 보자고요. 내가 시험 범위를 자꾸 누구한테 확인하려고 해요. 학생인데. 혹은 내가 뭐 직장을 다니는데 상사한테 지시받은 걸 계속해서 물어봐서 다시 확인을 해요. 이런 일이 왜 발생했을까부터 한번 들어보자고요. 굉장히 다양한 케이스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대부분은 내가 내 기억력을 의심할 만한 실수를 한 적이 있겠죠. 내가 시험 범위를 분명히 듣고 집에 왔는데 그 시험 범위가 잘못됐던 거예요. 혹은 회사에서 내가 이걸 했는데 그걸 잘못해가지고 혼난 거예요. 그런 혼난 것에 대한 기억이 굉장히 자신을 억압하고 있는 상태인 거죠. 또 혼날까 봐, 쉽게 말해서 또 잘못할까 봐 자신을 못 믿는 상태인 거거든요. 이거는 크게 두 가지 케이스가 있어요. 하나는 정말 그 사람이 보통 사람보다 기억력이 떨어지는 경우. 또 하나는 그 사람이 그런 불안, 그러니까 그런 부정적인 외부, 그런 나에 대한 외부의 태도를, 외부의 현상을 더 많이 기억하는 것, 긍정적인 것보다 내가 그러니까 혼나는 거를 더 오래 기억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 두 가지 케이스가 있어요. 근데 이 두 가지 케이스 모두 결국은 본인의 능력치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실제로 능력치가 낮으니까 능력치가 낮은 거고, 또 하나는 내가 혼났거나 그런 기억을 계속해서 머릿속에 두기 때문에 실제로 능력치가 낮아지는 경우. 결국 내가 기억력이 나빠지는 거거든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내가 진짜로 그래. 내가 많이 양보하고 내가 기억력도 나쁘고 머리도 나빠. 이거를 저는 농구장으로 많이 비유를 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키가 작아요. 머리도 농구공보다 크고 제가 농구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농구장에 예를 들어서 있단 말이에요. 제가 농구장에서 오랫동안 농구했던 사람들 사이에 제가 이제 있어요. 그 농구 시합에 꼈어. 어쩌다가 이제 농구 동아리에 들어가게 돼서 그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저는 선택을 해야겠죠. 첫 번째 선택은 뭘까요? 농구장에서 농구를 하느냐, 아니면 농구를 그만두고 다른 운동을 배울 것이냐.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근데 이게 제가 농구를 하는 거를 비유를 하다 보니까 말도 안 돼. 농구 코트 떠나야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전 농구가 너무 좋은데 나 농구 하고 싶어요. 그럼 그 자리에 난 머물 거예요. 어떻게든 농구를 하고 싶어 할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한테
나는 그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선택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변에 농구를 하고 있는, 같이 농구를 뛰고 있는 사람들한테 소리치는 거예요. 공 좀 달라고. 공 좀 줘. 공 좀 줘. 나도 공 좀 만져보고 싶어. 두 번째는 겁나 근육을 키워놓는 거예요. 겁나 농구에 맞는 근력을 키우는 거죠. 열심히 운동을 하는 거죠. 세 번째는 내가 이제 4차 혁명 시대니까 이런 말을 조금 해서 좀 이해를 해주십시오. 농구에 맞는 첨단 장비를 구입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점프력을 강화시켜주는 슈트라던가 아니면 뭐 용수철이 달린 그런 신발이라던가 그런 것을 신는 거죠. 근력 강화가 되는 슈트를 입고 뭐 신는 거예요. 자, 이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 선택은 뭐였죠? 내가 코트를 떠나거나 말거나 아니면 그 다음에 내가 그 코트에 넣는다고 했을 때는 세 가지. 처음엔 달라고 소리치거나 근육을 키우거나 아니면 근육을 키워줄 수 있는 혹은 능력을 키워줄 수 있는 옷을 입거나. 그럼 자, 현실로 돌아오자고요. 내가 무언가 시험 범위를 모르거나 아니면 상사가 지시한 걸 모른다고 했을 때 다시 확인하는 건 공을 달라고 소리치는 겁니다. 코트에 서서 공 좀 줘라고 소리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코트에 있는 다른 사람들은 처음에는 몇 번은 던져주겠죠. 아, 저거 노력하네. 뭔가 하고 싶나 보네. 던져주겠죠. 노력하는 것처럼 보일지도 몰라요. 근데 계속해서 그 자리에 서서 공을 달라고 소리치고 있는 사람이 그 농구에 계속해서 뛸 수 있을까요? 목은 쉬겠죠. 농구공을 달라고 계속 외치다 보면 목이 쉴 겁니다. 쉰 목소리로 달라고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럼 주변 사람들은 공을 주다가 지쳐요. 그러면 더 이상 그 사람을 껴주고 싶지 않아요. 처음에는 좀 열심히 하고 싶나 보다 해서 공을 던져주겠지만 계속해서 서서 외치기만 하는 그 사람을 누가 껴주고 싶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은 결국 그 코트에서 도태될 거예요. 쉰 목소리도 내지 못하는 상태로 코트에서 쫓겨나겠죠. 그게 현실에서 내가 누군가한테 무언가를 확인하는 상태예요. 그럼 두 번째로 근육을 겁나 키워요. 이건 뭘까요? 내가 그걸 기억하기 위해서 계속 기억력을 키우는 뭔가 이걸 외우는 상황을 계속해서 프로세스를 기억하려고 애쓰고 그런 거예요. 근데 농구 코트에서 근력을 키우는 건 실은 어려운 일이에요. 왜 어렵냐면 그 발전 속도가 굉장히 더디거든요. 그래서 내가 농구에 맞는 근육을 키운다고 다음 날에 와가지고 바로 그 농구 시합을 뛸 수 있을 만큼 발전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내가 그 근력을 키운다고 생각하고 하다가 결국 늘지 않고 저 잘하는 사람 모습을 보면서 좌절하고 코트를 떠나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은 그 농구 코트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회사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내가 그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기억력을 키우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이게 실은 가장 좋은 답이에요. 그러면 자, 세 번째 선택. 좋은 실제로 우리가 바로 구매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제가 예시를 들다 보니까 그런 예시를 들었는데 슈트를 입는 거예요. 이 슈트를 입으면 당장 내일 달라져요. 그 시합에 뛸 수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장비를 이용하는 거예요. 녹음기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누가 나한테 수업 시간에 범위를 말해줬으면 그 부분을 녹음해 놓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들어봐. 상사의 지시 같은 것도 녹음해놔. 아니면 메모를 해놔. 바로 메모를. 나만의 메모장이 있고 녹음기가 있고 그래서 녹음을 해놨다가 나중에 녹취를 해보고 그 녹취를 계속 보는 거예요. 이거는 바로 다음날 달라질 수 있어요. 정말 좋은 방법이죠. 실은. 그리고 이게 가장 좋은 이유는 내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농구 코트에서 슈트를 입고 농구를 뛰고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게 물론 근력에 도움이 되지만 그걸 입고 뛰는 순간에도 내가 근력은 더 좋아질 거예요. 방금 말한 두 번째 내 근육을 키워주는데 도움이 될 거란 말이죠. 실제로 더 많은 경험도 쌓일 거고 공에 대한 그 가까움도 생길 거고. 그래서 현실로 다시 돌아오게 되면 여러분은 아이언맨 슈트 같은 슈트를 입어야 돼요. 그게 우리 주변에는 굉장히 사소한 것들입니다. 메모장일 수도 있고요. 녹음기일 수도 있고. 녹음기 얼마 안 하잖아요. 저도 실은 제가 강의할 때 항상은 아니지만 제 주머니에 녹음기를 가지고 제 강의를 녹음을 해놔요. 그래서 제가 뭘 잘했나 뭘 못했나를 항상은 아니지만 체크를 합니다. 왜냐면 저도 제 기억력을 이렇게 믿는 편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제 슈트인 거죠. 아이언맨 슈트인 거죠. 녹음기가. 그걸 어떤 데는 녹취를 했다가 강의할 때 다시 또 리마인드해서 이용하기도 하고 리뉴얼할 때 쓰기도 하고 그렇죠.
그렇게 하는 와중에 그렇게 하다 보면 내가 했던 말이 다시 또 들으면서 기억을 하고 기억을 해서 그것도 다시 써먹고 이러다 보면 실제 근력이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언가를 계속 확인받고자 하는 심리는 실은 난 항상 이런 걸 확인해야 되는 스타일이야. 이래버리면 그냥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 불안이 해소되지 않아요. 근데 그 불안이 해소되는 내가 농구장에 서서 그 키 큰 그런 사람들과 사이에 서서 멍하니 있는 나 이 농구장에서 농구공 한번 못 만져보나 하는 그 불안은 내가 근육을 키우거나 아니면 내가 정말 좋은 장비를 가지고 그 장비를 잘 운영할 수 있을 때 거기서 뛸 수 있는 거잖아요. 그 불안이 없어진단 말이죠. 근데 내가 그때 불안하다고 공 좀 줘라고 소리치는 순간 그 불안은 그 당장은 해소될지 몰라도 점점 더 강화되는 방향으로 갈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 내가 그런 실수를 했다면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해결해야 돼요. 그때는 메모장이든 녹음기든 그런 장비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스스로를 확인하는,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의 근력이 늘겠죠. 기억력이 늘 거고, 그러면서 그런 불안은 자연스럽게 해소가 될 거예요. 근데 그 불안이 해소가 되는 건 어떻게 보면 자신에 대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내 메모장에 대한 믿음이 생기고, 나아가서는 그 메모장과 내 기억력 전체에 대한 믿음이 생길 수도 있겠죠. 불안이라는 거는 애초에 내가 이 공포심이 왜 일어나는지 근원을 몰라서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무언가를 확인하지 않고서는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어라는 건 실은 혼날까봐, 그래서 혼나서 저 사람이 나에 대해서 실망할까봐, 또 실망할까봐에 대한 불안이에요. 근데 농구 코트에서 소리치는 그 사람은 그 소리 지르는 그 순간 사람들을 계속해서 실망시키고 있어요. 그러니 당연히 불안감은 더 강화될 수밖에 없겠죠. 저는 개인 상담을 좀 요즘에는 많이 해드리고 있어요. 많이 요청이 좀 많이 오셔서. 근데 기본적인 이런 영상을 통해서 해소될 수 있는 분들이 있다면 영상을 통해서 해소를 되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원인을 못 찾겠고 해소가 안 된다라고 하시면 뭐 댓글로 달아주셔도 되고 메일로 연락을 주셔도 일정을 잡아서 상담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LBC에서는 이렇게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뭔가를 확인하고자 하는 이 불안에 대해서도 지금 3가지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제가 이제 개인 상담을 해드리기도 하고요. 주말에는 워크숍도 진행되고 평일에는 다양한 수업도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 여러분들 삶이 훨씬 더 지적이고 즐거운 방향으로 더욱더 나아갈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컨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LBC 소장 임철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